자, 이제 그 트럼프 2기 맞아서 우리 최고의 관심사가 이 방위비 협상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주한미군 철수 이게 뭐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하나 뭐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곧 그 뭐 디펜스 버젯 쉐어링이라고 하죠. 그걸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에 청구서를 드릴 거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뭐 거의 100% 재협상 간다고 보십니까? 트럼프는 이제 거래적이잖아요. 물론 공약 사안은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번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제안했을 때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바이든 때 어쨌든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깨면은 어쨌든 공은 미국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약속을 깼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명분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니네가 깬 거 아니냐.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단계가 오기 전에 미리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는 거고. 가령 방산이나 또 이제 무기 거래를 통해서 뭐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산다는 듯이 또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군사 분야에서 이제 협력 확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대통령 이번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꺼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역제안할 수 있는 무기를 하지 않으면은 예상 수순대로 가는 것이고, 다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때 상황에 봐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이미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물론 바이든 레거시긴 하지만 한국이 뭘 제안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결국 뭘 이제 미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경향이 어떻겠다는 건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게 그 시드니 사일러라는 미국의 정보수장이죠. 그 DNI라고 네.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우리가 따지면 국가정보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직속으로 이제 대북 선임 정보 분석관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때도 있었고 바이든 때도 있었고, 굉장히 이 사람은 뭐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부터 1월달 취임사까지 많은 노이즈가 있을 것이고, 특히 대북 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전망들이 있을 것이고,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사람들도 위시풀 띵킹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근데 내가 단언컨대 이 시점에서 확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 아니면 아마추어 아니면 정치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카드를 꺼낼 이유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충성파를 인용을 하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절대 권력자는 2인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셋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트럼프는 쇼맨십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너 서클에 있는 사람일수록 절대 노이즈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가 입장을 정리하는 1월 취임사 이후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노이즈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핵무장 관련해서 좀 궁금해집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면 한국 자체에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계속 있는데, 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책에서는 네. 저도 이제 어쨌든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연락을 이렇게 전직 관리들하고나 미국의 전문가들하고 연락하고 있고, 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의 책에서는 이것도 이제 지극히 한반도 천동설적인 이야기다. 결국은 미국이 만약에 설사 핵무장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왜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핵 분담 관점이죠.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핵을 자기 혼자 들고 있기를 원했었고, 그거를 이제 한국이 허용해주면 일본, 타이완까지 도미노 확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거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아까 했던 그 커리어 관료들 있잖아요. 비확산 마피아라고 하는데 그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우리는 뭐냐면 단순히 북핵과 이제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핵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많아봤자 120개, 뭐 230개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5,000개의 핵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그 제 입장에 그래서 좀 설득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턱들이 있다. 그리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지금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핵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설득의 명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최근에 이제 드는 생각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핵무장 시켜줘야 된다는 거는 이제 마가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갖고 한국 핵무장 시켜줘? 좋아. 그럼 우리는 주한미군 뺄게. 우리는 더 이상 핵우산 제공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좀 이 책에서 좀 업데이트하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이제 워싱턴 정가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많이 연락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핵무장이라는 논의가 나올 수 있는 시기는 5년에서 10년 뒤에는 우리가 꺼내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이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미국의 관점에서. 왜냐하면은 그 책에도 썼지만 민주당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 이례적으로 미국 국방부가 물론 이제 정보당국에 취합한 정보겠죠. 처음으로 이제 중국의 핵탄두의 그 증가 전망을 미국 의회에 보고한 제출했어요. 지금 현재 한 400개 정도 있는데 2035년경에 1,500개까지 늘어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심지어 이제 트럼프 1기 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모이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바이든 정부도 이제 중국의 핵 역량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인식을 좀 핵교리 바꿨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진짜 현실 공개하게 되면은 파급력이 제어가 안 되니까 축소 보고한 거다. 뭐냐면 핵을 셀 때도 이게 세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중국의 이제 ICBM 다탄두 핵 같은 경우는 뭐 최대 6개에서 7개 들어가는데 뭐 이 1,500개 수치는 뭐 한두 개를 쟀을 때나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나 트럼프 계열에 있는 인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1,500개는 너무 낮게 보수적으로 나왔다. 자기네들이 추산하기에는 적어도 3,000개. 그리고 이것도 최소치.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5,000개. 그러니까 미국하고 맞먹는 진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트렌드는 지금 당장은 중국은 바꿀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북한도 지금 늘리고 있어요. 러시아도 늘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국방개혁을 한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근데 그 핵 예산이라는 건 책에도 썼지만 굉장히 돈 먹는 하마입니다. 왜냐하면 핵은 갖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걸 5,000개를 유지하기에는 엄청난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은 그 핵우산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엄청 이제 혈세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핵 현대화 예산 문제가 되면은 정쟁의 불쏘시개가 돼요. 트럼프도 이제 바이든을 공격하면서 거기는 이제 핵 역할을 축소하면서 핵 예산을 줄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은 이제 지금 공약사항은 당연히 핵무기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건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이게 경제학을 좀 배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북한도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거 하잖아요. 국방 경제 병진 노선. 경제도 잡고 국방도 잡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못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에 투자하는 거의 기회 비용은 민수 경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용에 이제 재원의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데 과연 세금을 그렇게 때릴 수 있을까? 냉전 시대급처럼.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 동안 적성 부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이제 한국이 핵무장을 할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지금부터 핵무장 얘기할 거 아니라, 왜냐하면은 어차피 핵무장 가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핵무장 한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운반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적 타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핵 저장 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예 그러니까 정찰 기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역량 확대를 갔다가 언제든지 이중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담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하시고 넘어갔는데 네. 확인될 수는 없지만 그 미국 정보 당국이나 이쪽에 많이 취재를 하시니까 이 북한이 지금 현재 핵무기를 한 100개나 200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한반도 관점에서 아니라 네. 미국의 내부 정치적 관점에서 굉장히 갈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많은데 이까지 많으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북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가 소스가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북한이 뭐 아무리 그 뭐 하노이 회담하고 해도 동결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몰래 만들었을 거라고 뭐 가정했을 때 랜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기 미국의 이제 전략 싱크탱크죠. 최근에 보고했던 게 2027년에 이제 4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27년에 400개. 28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인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은 바이든 때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대북 전략적 인내하지 않고 그 무슨 대북 정책도 검토했다고 했지만 제가 느꼈던 느낌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북핵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북한이 핵 방아쇠 땡기지 않게 억제력을 강화했던 취지가 있었지만 정말로 이 북핵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의사가 이제 복부를 딱 갈라버렸더니 이제 말기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진통제 놔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쏘지 않도록 나는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 월스턴 선언도 했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른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타부시하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요구할 건 굉장히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은 트럼프 시대가 된다고 해서 이 북한 문제가 최우선 이슈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근에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파병하고 사실상 파병으로 지금 거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긴장도를 높이는 것이 보통 벼랑끝 존습을 예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대선을 앞두고 어떤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리기 위한 이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틀도 있었는데 이 트럼프 2기 때 이 북한 문제가 과연 우선순위로 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뭐 중국이 우선이고 이란과 북한은 뭐 이 순위로 밑으로 쳐져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시드니 사일러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은 지금 이게 트럼프의 이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 확언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사기꾼 아마추어 아니면 인어그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령 이제 알렉스 웡이 이번에 어쨌든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임명이 됐잖아요. 한국 언론에서는 어쨌든 알렉스 웡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대북 협상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대화 의중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로이터에서도 보도 나오고 했지만 그거 다 노이즈인 거예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거기가 이제 세터 톤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미 김정은은 11월달에 난 대화 안 하겠다, 핵 포기할 생각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서두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뭐냐면은 대규모 전쟁이 없었어요. 바이든 공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바마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정권 교체하면서 악수하면서 잘해봐 힘들 거야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호승심을 부추긴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는 정치적 아젠다로 있었어요. 오바마 때 트럼프가 이제 북핵 하노이 이것 좀 공들인 만큼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공들였던 프로젝트가 이란의 JCPOA입니다. 핵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JCPOA 완전히 굴욕적인 완전히 우리가 타협해갖고 망한 거다 하면서 JCPOA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나갔고 자기는 이란과 대깔꼴만이 약간 프로젝트로서 북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거지만 그때는 대규모 전쟁도 없었고 이란 전쟁도 없었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트럼프 때부터 빼려고 했었으니까 그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포커스가 됐는데 지금은 트럼프 이기는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트럼프 1기 때는 북한 문제 해결하면 이제 노벨 평화상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 더 노벨 평화상 부각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진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wishful thinking이라는 게 시드니 사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1기 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었고 트럼프의 우선순위도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전직 고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대북 협상용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북중러가 삼각
구도라면서 그러니까 한미일러하고 이렇게 대칭 구도를 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핵을 고도화하고 많이 늘릴까? 미국, 일본, 한국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이 지금 북한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데 핵을 갖고 있으면 중국도 어쨌든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후원했던 그 김정남 어쨌든 암살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중국에만 의존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가 아주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영내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그래갖고 한국이 핵무장을 해봐요. 중국 입장에서는 또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 현상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중국에 의존할 필요 없이 러시아로부터 직접 이제 무기 전술 받으면은 이게 구도가 깨지기 때문에 또 북한과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이야 좀 협조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 연해주 쪽에 저기 영토 문제도 있고 그 예전에 그 중소 분쟁이 약간 배경이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북중러가 이게 공고한 혁명인 건 아닌데 서로가 이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인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삼각 편대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오히려 이제 러시아와 해외 파병 보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화 수입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무기 결국 이제 북한도 어쨌든 이게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오히려 난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2월달에 핵실험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미슈팅이라서 대화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그때가 이제 그건 저는 이거는 이제 확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번 상상해봤을 때 과연 트럼프 읽을 때처럼 Fire and Fury라는 거는 진짜 그 어쨌든 그 블러디 노즈 해가지고 진짜 제한적 이제 폭격 같은 것도 생각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우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 프레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제재. 대북제 지금까지 뭐 말은 이제 미국이 맥시멈 프레셔를 했다고 하는데 많은 전직 관리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기하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 문제를 잘 됐다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중국 니네가 지금 생명줄인데 제대로 역할 안 해?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썼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 이렇다 대화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지금 아직 센터 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대비하는 건 좋지만 확언하는 거는 위험하다.